안녕하세요, 축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이적설이 나고 있는 선수 알렉스 텔레스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알렉스 텔레스는 FC 포르투 소속으로 92년생 만 27세 브라질 국적의 왼쪽 풀백입니다. 키는 181cm의 주발은 왼발을 사용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맨유의 제시 링가드와 생년월일이 92년 12월 15일로 똑같다는 점입니다.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나이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 3에서 4년가량은 기량을 유지하며 뛰기에는 문제가 없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FC 포르투에서 5년간 꾸준히 뛰며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 중인데요. 19-20 시즌에는 49경기 13골 12어시라는 풀백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스탯을 기록하기도 하는 등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렉스 텔레스와 맨유는 2019년 여름부터 링크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아마도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관찰하며 함께 지켜보던 선수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맨유의 이번 시장 주요 보강 포지션은 오른쪽 윙, 중앙 미드필더, 왼쪽 풀백, 센터백 이렇게 4가지였는데요. 중앙은 반더비크, 오른쪽은 산초, 왼쪽 풀백은 레길론, 센터백은 우파메카노가 각각 최우선 타겟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왼쪽 풀백의 경우 레길론을 두고 토트넘과 경쟁을 벌였고 끝내 레알 마드리드의 바이백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맨유는 레길론의 영입에서 손을 떼버렸죠. 이후 알렉스 텔레스의 맨유 영입설이 포르투갈 및 영국 언론을 통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알렉스 텔레스는 맨유의 플랜 B였던 셈이죠. FC 포르투에서는 알렉스 텔레스를 핵심 자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재정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아웃은 4천만 유로지만 2천만 유로 정도면 보내줄 수 있다는 스탠스로 보여요. 개인 합의 부분에서는 마무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나 대략적인 주급 수준에 대해서도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교감 및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적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자면 전 아직 모른다에 걸고 싶습니다. 구단에서는 산초의 협상 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영입에 적극적인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고 있죠. 코로나로 인한 무관중으로 매경기 400만 파운드 금액을 손해보고 있는 맨유로서도 이번 이적 시장에서 큰 돈을 쓰기가 많이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뇌피셜이지만 먼저 잉여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선수들을 매각하여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한 뒤 새로운 선수를 산다라는 것이 이번 이적 시장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매각이 0이라면 영입도 0이 될 수 있다는 게 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됩니다. 구단에서 아웃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링가드, 로호, 존스, 스몰링, 달롯, 로메로인데요. 이 중 누구라도 매각이 된다 하면 웬만하면 알렉스 텔레스의 이적은 성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반더비크 영입 한 건으로 끝날 확률도 30% 이상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온다는 가정하에 과연 알렉스 텔레스는 맨유에게 있어 좋은 영입일까요? 우선 후스코어드 기준의 선수 스타일 분석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장점으로는 크로스, 세트피스 킥, 키패스 능력, 볼 간수 능력, 공중볼 경합 등을 들고 있습니다. 데이터로만 놓고 보면 킥의 장점을 가진 기술이 좋은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중볼 경합에 강하다라는 것은 몸싸움이 좋다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키가 큰 편은 아니고 헤딩이 이 선수의 장점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따라서 루즈볼, 공중볼 상황에서 상대와의 경합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피지컬, 몸싸움 능력이 좋다 정도로 보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은 크로스를 즐겨하며 숏패스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고 태클을 자주 시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풀백이지만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이 짙은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수 경기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들었던 생각은 역시 왼발 킥 하나만 놓고 봐도 영입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킥 능력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싸움 능력 갖추고 있고 스피드도 웬만한 윙어와의 싸움에서 뒤지지 않을 정도로 준수하지만 그 모든 장점보다 킥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훨씬 어마어마합니다. 19-20 시즌의 스탯을 보면 골, 어시 모두 합쳐 총 2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게 킥이 워낙 뛰어나니 팀의 모든 세트피스 및 PK를 도맡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풀백이 페널티킥까지 전담해서 찰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볼 간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혼자서 한 명 정도는 충분히 제껴내고 수비수의 강한 도전을 버텨낸 다음 크로스를 올릴 정도로 나쁘지 않은 볼 간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격 스타일이 선이 굵다는 느낌보다는 주고 들어가고 간결하게 제끼고 올려주는 등 좀 더 세밀한 플레이를 즐겨하는
하는 스타일로 보입니다. 수비력은 뛰어나다고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나쁜 수준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비를 장점이라고 하기는 힘들고 굳이 스타일상 공격과 수비에 어디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선수냐라고 하신다면 7대3 정도로 공격에 더 비중을 두고 공격 시 더 빛날 스타일의 선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리하면 왼발킥이 정말 좋은 준수한 스피드와 기술력을 갖춘 왼쪽 풀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알렉스 텔레스가 정말 맨유에 필요한 선수일까요? 다른 급한 포지션이 더 있는데 왜 굳이 왼쪽 풀백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전 개인적으로 다음 3가지 이유에서 왼쪽 풀백 영입이 꼭 필요하고 그게 알렉스 텔레스가 될 수 있다면 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 데드볼 상황에서 알렉스 텔레스의 왼발킥은 강력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맨유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포그바, 레시포드 등 오른발킥이 좋은 선수들을 나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왼발 키커를 살펴보면 사실 프레드를 제외하고는 딱히 떠오르는 선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죠. 또 프레드 자체도 분명 좋은 왼발킥을 보유하고 있지만 뭔가 2% 부족한 모습이고 확고한 주전이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알렉스 텔레스라는 확실한 왼발잡이 옵션이 있으면 다양한 상황에서 충분히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왼쪽 풀백 뎁스 보강 차원에서 알렉스 텔레스는 좋은 영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맨유의 왼쪽은 루크쇼 주전에 브랜든 윌리엄스 서브 체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루크쇼가 있고 없고에 따라 맨유 경기력은 브루노 페르난데스 유무와 비교할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왼쪽 오버래핑, 수비 등 모든 면에서 루크쇼가 나왔을 때와 브랜든 윌리엄스가 나왔을 때의 경기력의 차이는 분명 컸습니다. 브랜든 윌리엄스는 신인으로서 충분히 가능성과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아직 1에서 2년 정도는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 나름 리그와 유럽 대항전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 알렉스 텔레스의 합류는 뎁스 보강 차원에서 매우 좋은 영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든 윌리엄스는 비사카의 오른쪽 풀백 백업으로 뛸 수 있으니 왔다 갔다 하면서 기용하면 되고요. 뎁스뿐만 아니라 루크쇼의 경쟁자로서도 왼쪽 풀백의 추가 영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참 루크쇼의 폼이 떨어졌을 때 브랜든 윌리엄스와 교대하며 서로 경쟁하던 시절이 있었죠.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자 루크쇼는 또 귀신같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브랜든 윌리엄스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진 지금의 시점에서 적절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알렉스 텔레스의 합류는 루크쇼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루크쇼의 잦은 부상 빈도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셋째로 유연한 스쿼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최근 루크쇼는 3백의 센터백으로 기용이 되어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줄 만큼 단단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처참할 정도로 심각한 맨유 센터백 라인의 루크쇼의 변칙 기용은 또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허나 루크쇼가 센터백으로 빠진다면 왼쪽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알렉스 텔레스의 영입은 루크쇼의 센터백 기용까지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 스쿼드 활용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렉스 텔레스의 근본, 즉 사생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포르투갈 리그 선수라 국내에는 이렇다 할 자료가 없어 알렉스 텔레스와 부인의 인스타그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마도 부인은 터키 사람인 듯 보이고 이를 미루어 볼 때 갈라타사라이에서 뛰던 시절에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 시점은 2018년쯤으로 추정이 되고요. 여자친구 인스타에는 심심하면 알렉스 텔레스의 독사진과 혹은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둘 사이가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알렉스 텔레스의 인스타그램을 봐도 축구, 부인, 가족 관련 사진들만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에이전트 측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 거겠지만 그래도 계정상으로만 봤을 때는 근본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생활 측면에서도 그 흔한 스캔들이나 사고를 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도 굉장히 가정에 충실한 스타일인 것 같네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개인적으로 축구를 기반으로 한 사회 프로젝트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멘토링도 해주고 축구도 가르쳐주는 뭔가 유스 클럽에 가깝다기보단 하나의 축구를 기반한 사회활동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최근 브라가전 이후 맨유 이적설을 묻는 인터뷰를 보면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살짝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맨유 이적설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알렉스 텔레스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난 지금 내 플레이에만 집중할 것이다. 나를 위해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적과 관련된 일은 그 사람들이 처리해준다. 난 지금은 축구와 이 클럽에 대해서만 생각할 것이다. 라는 근본 있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지만 지금 있는 FC 포르투에게 집중한다는 메시지로 구단 관계자 및 팬들 모두 만족시키는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협상이 이루어졌고 상당히 진전이 되었다고 해도 일단은 FC 포르투의 선수이기 때문이죠. 프로의식이 좋은 선수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알렉스 텔레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포르투갈 리그 에이스 출신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좋은 기억 덕분에 같은 리그 출신 알렉스 텔레스에 대해서도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길론이 왔으면 했지만 알렉스 텔레스도 정말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성사가 되었으면 하는 영입인데 과연 어찌 될지 정말 모르겠네요. 과연 알렉스 텔레스는 답답한 맨유 팬의 속을 뻥 뚫어줄 영입이 될 수 있을까요?